안녕하세요. 코알로코입니다. 네, 말레이시아 이주를 준비하시면서 정말 많은 고민들,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으신데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가장 혼동을 많이 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그런 부분이 지리적인 위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도 많이 받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위치를 잘못 아셔서 오시자마자 또다시 이사를 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네, 해외 이주는 한국 내에서 이사하는 것도 어렵지만 해외 이주는 정말 더 힘들거든요. 네, 힘들고 특히 해외에 나오셔서 또다시 이사하실 때는 어, 아무래도 뭐 이사 업체를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다시 급하게 콘도를 찾고 이런 부분들 너무 참 어려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하시기 전에 미리 이 위치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주요 도시들의 위치, 그리고 각 지역의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려고 해요. 네. 제가 이렇게 드리는 설명이 2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구독이나 이렇게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를 소개해 드리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선 말레이시아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 먼저 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대한민국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네, 대한민국이 이렇게 여기 있죠. 자, 한국에서 이제 동남아시아는 기본적으로 서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있고요. 자, 보시면 말레이시아는 기본적으로 싱가포르하고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싱가포르하고는 옛날에 한 나라였거든요. 같은 나라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아래에 싱가포르 있고, 네, 이렇게 붙어 있고요. 위로는 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이 위에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바다 건너에는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옆에 인도네시아가 있고 또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브루나이 공화국도 있고요. 브루나이 밑에 있는 이 큰 땅도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동말레이시아라고 불러요. 휴양지 중에 유명한 코타키나발루 뭐 이런 데들이 다 동말레이시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바라는 지역 다 동말레이시아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도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이 서말레이시아 쪽에서 살고 있어요. 서말레이시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싱가포르 위에, 그리고 태국 아래,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바다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좀 더 왼쪽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스리랑카, 그 인도가 있고요. 인도 옆에는 이렇게 방글라데시가 있습니다. 네, 방글라데시가 이렇게 또 있고요. 방글라데시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네팔이 있고요. 그다음에 티벳, 그리고 중국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렇게 미얀마가 있고, 그다음에 태국 위에 라오스, 그리고 태국 오른쪽에 캄보디아, 그 다음에 베트남이 이렇게 있고요. 네, 베트남에서 조금 올라가면 대만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 아래에는 필리핀이 있고요.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이런 지역들하고 너무 되게 가까워요. 가깝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그 지역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런 문화들도 공존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번외 얘기지만 이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는 그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쿠알라룸푸르 도심에서는 차로는 1시간 정도 거리로 떨어져 있는데, 한국의 인천공항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천공항도 서울에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죠, 차로. 그래서 그 정도 거리에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이 있는데, 이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은 동남아의 허브 공항이에요. 허브. 네. 모든 비행기들이 다 여기에 거쳐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는 이 동남아 각 지역에 가는 비행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유명한 이런 휴양지들에 놀러 가기가 정말 좋아요. 대부분이 뭐 1시간에서 2시간 거리, 네, 이 정도 거리에 있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사실 호주도 있습니다. 그냥 호주도 이렇게 있는데, 호주는 사실 좀 거리가 돼요.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라던가 필리핀, 태국, 베트남, 뭐 그다음에 라오스, 뭐 미얀마 이런 데들 다 여행 다니기 편한 그런 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많은 분들이, 대다수 분들이 말레이시아에 이주해 오실 때는 물론 동말레이시아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는 이 서말레이시아 쪽으로 많이 오세요.
자, 그럼 이 서말레이시아에서 어느 지역을 가시는지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쿠알라룸푸르는 이 말레이시아의 말레이시아. 자, 이 서말레이시아인데 서말레이시아의 중간에서 약간 아래 서쪽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수도입니다. 네, 수도고요. 자, 이 쿠알라룸푸르는 직할 도시예요. 네, 말레이시아는 기본적으로 술탄이라 그래서 각 지역을 통치하는 왕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쿠알라룸푸르는 직할이라 그래서 여기는 그런 술탄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총리를 비롯한 정치적인 그런 사람들이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시장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서 통치를 하는 그런 관리를 하는 지역이고요. 자, 이 쿠알라룸푸르 주변에 크게 슬랭고로라고 있어요. 여기 세랑고라고 있는데 슬랭고르라는 큰 지역이 있는데 이 슬랭고르는 한국으로 치자면 경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 인근에 경기도가 있죠. 그런 경기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경기도도 보면은 도시가 많잖아요. 큰 도시도 많죠. 뭐 인천, 수원, 뭐 천안 쭉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경기도 같은 이슬람고르 내에도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 분들이 또 많이 가시는 데가 어디냐면은 저기 수방자야라던가 뭐 또 푸탈링자야, 푸총 이런 데도 많이 가시고요. 그 다음에 또 푸트라자야, 사이버자야 이 인근도 많이 가세요. 네, 국제학교들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푸탈링자야도 이제 많이 가시고, 그래서 이 위성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사를 가는데 우리는 수방자야 지역으로 간대요. 수방이 어디인가요? 자, 쿠알라룸푸르 도심에서 서쪽으로 좀 내려오면 돼요. 서쪽으로, 서남쪽이죠. 내려오시면 되고, 보통 수방자야까지, 쿠알라룸푸르에서 수방자야까지 차로는 한 40분, 3, 40분 정도 거리로 보시면 됩니다. 네, 2로 써 있는 이 부분, 여기가 다 고속도로인데,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가서 한 30분, 40분 정도 걸려요. 물론 트래픽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교통이 막히면 더 걸릴 수 있고, 네, 그런데요. 어쨌든, 네, 그 정도 있고, 수방자야 바로 밑에 이제 푸총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푸총도 뭐 차로 한 40분 뭐 이 정도 걸립니다. 네, 그 밑에 푸트라자야는 한국의 세종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종시 같은 데고, 어, 여기는 이제 행정도시예요. 똑같이 행정도시고 이 정확한 이 푸트라자야 지역 내에 사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데 그 인근 경계선 부분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쪽에 콘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사시고 특히 이 IOI 리조트 단지가 있는 이 지역에도 아무래도 공원도 많고 평화롭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사시고요. 또 이 IOI 리조트에 그 쇼핑몰이 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 편리도 되기 때문에 이런 이쪽 지역에서 또 많이 사십니다. 자, 그러면 자, 쿠알라룸푸르에 사는데 저 쿠알라룸푸르 내에서도 이 몽키아라는 데에서 살아요. 네, 몽키아라가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데거든요. 많이 사시는데 네, 몽키아라도 그 행정구역상으로는 쿠알라룸푸르입니다. 쿠알라룸푸르에 있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도 서울에 시청같이 이렇게 도심이 있고 약간 외곽이 있고 이런 것처럼 몽키아라도 쿠알라룸푸르인데 도심에서는 약간 서북쪽으로 올라와 있는 위치에 있어요. 네. 자, 먼저 그럼 도심을 설명드리자면 이 북기빙땅 써 있는 이 지역 그리고 이 KCC 공원이라고 써 있는 이 지역. 자, 이 지역이 이제 도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KL의 쿠알라룸푸르의 도심 지역이고요. 이 도심 인근에 보면은 레지던스도 많고 호텔도 많고 해서 여기도 많이 살아요. 여기는 그냥 중심가라 보시면 돼요. 백화점도 많고 뭐 시설도 많고 그다음에 병원 같은 것도 있고 일단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쇼핑몰도 많이 있고 뭐 이런 펍이나 정말 여기가 이슬람 국가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그 서구권 문화들 이런 펍이라던가 웨스턴 바부터 뭐 되게 많고요. 그 뭐 밤늦게까지 이렇게 뭐 네, 음주를 즐기시는 분들 맥주 한잔 하실 수 있는 그런 곳들도 많고요. 약간 서양 같은 그런 문화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도시, 네, 국제도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항상 이 도심이다 보니까 차도 많고, 그러니까 트래픽이 많습니다. 트래픽 많고 사람도 많고 관광객도 많은 그런 곳이에요. 이 북기빙탕은 이제 그 여행 오신 분들이 뭐 잘라날로라 그래서 여기 뭐 약간 포장마차 같이 생긴 오픈 그런 레스토랑에서
맥주 한잔 먹으면서 여기 현지 음식 뭐 사따라든가 뭐 이런 것도 즐기시기도 하고 기타 뭐 다양한 그런 먹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도심에는 다양한 먹거리를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 이렇게 보이는 그 LRT라 그래서 LRT, MRT 이런 그 지하철 노선들이 많이 있어요. 지하철, 전철 그리고 모노레일이 있습니다. 모노레일이 있어갖고 네, 이런 게 이제 모노레일인데 MRL이 모노레일인데 다양한 형태의 대중교통이 있고요. 그리고 고케일이라 그래서 쿠알라룸푸르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셔틀버스가 있어요. 무료입니다. 횟수 제한 없고 그냥 무료예요. 무료고 라인은 현재는 블루, 레드, 퍼플, 그린에서 4개 라인이 있고 이 도시의 전역을 주요 관광지 중심으로 해서 도심의 전체를 운행하는 그런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자, 이 도심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여행을 오실 때 많이 가시는 쌍둥이 빌딩, 페트로나스 트윈타워가 이쪽 도심에 있고 KLCC 공원도 이쪽에 있고요. 많은 그 호텔 체인들이 프랜차이즈들이 여기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파빌리온이라고 큰 명품 백화점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뭐 붓기빙탕 같이 이렇게 좀 뭔가 먹을 걸 즐기면서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렇게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도심에서 조금만 이 왼쪽으로 내려오면요. 네, 이쪽이 이제 센트럴 시장이라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올드 마켓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나타운이나 그 센트럴 마켓 기념품 팔고 막 이런 데인데요. 뭐 기념품 팔고 옛날 그런 그 전통 의상이나 전통 그런 물건들을 판매하고 하는 곳인데요. 이 센트럴 시장을 가시거나 아니면 차이나타운, 네, 좀 소위 이제 그 짝퉁이라고 그러죠. 짝퉁 물건들 사는 그런 용도로 가시고 구경도 하시고 네, 그런 목적으로 가시는 차이나타운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내려오시면 여기가 바로 KL 센트럴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KL 센트럴은 한마디로 그 우리나라로 치자면 서울역 같은 데입니다. 서울역 같은 곳이고요. 모든 그 지하철 라인, 전철 라인 이런 것들이 다 KL 센트럴역에서 서요. 네, 정확하게는 KL 센트럴역은 이제 여기에요. 네, 여기가 이제 KL 센트럴역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공항하고 도심을 연결하는 고속철도가 있습니다. 보통 공항까지 차로 1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이 공항철도, 고속철도로 타시면 쿠알라룸푸르 1공항, 그러니까 1공항이 주요 이제 항공사도 국적기들이 많이 있고 2공항은 제2공항은 에어아시아 전용이라고 거의 보시면 돼요. 주로 이제 에어아시아가 거기 이용하는데 에어아시아를 타시는 경우는 2공항, 네, 둘이 멀지는 않습니다. 2공항을 이렇게 연결하는데 도심에서는 1공항이 좀 더 가깝고 그다음에 2공항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심 철도에서 1공항까지 가실 때는 뭐 한 28분인가 이렇게 걸리고 그다음에 2공항까지 한 5분 정도 더 걸려요. 한 33분 이렇게 걸립니다. 반대로 2공항에서 오실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도심공항 그 고속철도는 뭐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1공항 따로 2공항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공항에서 타시면 1공항에 정차했다가 바로 여기로 오는 거고요. 도심에서 출발하실 때는 여기 센트럴에서 출발하실 때는 1공항을 들렸다 2공항을 갑니다. 네, 한마디로 직행으로 가는 고속철도고요. 쾌적하고 빨라요. 그래서 네, 여기가 이제 도심을 왔다 갔다 하실 때 이용하시면 상당히 편리한 그런 곳이고요. 이 근처에도 이제 레지던스 있다 보니까 한국 분들도 이제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 인근에 이런 회사들이 많아요. IT 회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네, 세계적인 회사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젊은 분들 일하시는 분들이 이쪽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센트럴 부분에서 센트럴 쪽에서 일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이 센트럴 자체가 대중교통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연결돼 있는 어느 곳에서 거주지를 찾으시거나 아니면 이 인근에 있는 곳에서 거주지를 찾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센트럴 위에는 되게 큰 이런 공원도 있어요. 바로 공원도 이렇게 국립공원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뭐 버드파크, 뭐 버터플라이 파크, 뭐 되게 괜찮은 게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센트럴에서 조금 더 이제 옆으로 가게 되면은 이 방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방사는 되게 웨스턴스러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웨스턴식 맛집도 많고 그런 브런치 맛집 이런 데도 많고요.
그래서 방사는 조금 서구적인 분위기고 아무래도 센트럴하고 가깝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센트럴 쪽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고 또는 약간 이런 웨스턴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여기 많이 계시고요. 웨스턴 분위기다 보니까 이런 웨스턴 음식들, 스테이크라던가 그런 웨스턴 스파게티, 피자 이런 맛집도 많고 유명한 그 이런 안티포디안 같이 이런 카페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펍이나 이렇게 분위기 좋은 펍, 레스토랑 그런 바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사 쪽에도 많이 사시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거주 지역에 방사가 될 것 같다. 이쪽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분들이 많이 또 사시는 지역을 보면은 자, 위에 쭉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몽키아라라고 써 있는 지역이 있어요. 몽키아라가 사실상 거의 코리아타운 같아요. 한인분들 정말 많이 사시고요. 이 몽키아라는 미국계 국제학교인 몽키아라 인터내셔널 스쿨도 여기에 같이 있습니다. 이 지역 전체가 다 아파트 단지예요. 아파트 단지가 있고 여기에 콘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콘도들이 쭉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솔라리스라는 그 쇼핑 단지가 있는데 이쪽 지역이 솔라리스예요. 솔라리스에는 한국 음식점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한국 음식점들, 한국 슈퍼마켓부터 해서 다양한 그런 한국 뭐 미장원 같은 것도 있고 한인 분들이 운영하시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언어적으로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쪽을 많이 찾으시고요. 그리고 몽키아라의 또 다른 쇼핑 단지가 바로 이쪽입니다. 그 키아라 163이라는 쇼핑몰이 있고요. 여기도 한인마트부터 뭐 한국 음식점들이 있어요. 네. 여기는 영어로 써 있지만 이제 청학골이라는 한국 마트도 있고 그 옆에 원몽키아라는 쇼핑몰도 있고 플라자 몽키아라라는 것도 있고요. 플라자 몽키아라 같은 경우는 목요일마다 오후에 장이 서요. 네, 목요장이 쓰기 때문에 그것도 구경하시면서 겸사겸사 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몽키아라 지역은 콘도들이 몰려 있는 그런 단지고, 그다음에 한국 그 한인분들이 운영하시는 그런 곳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제 한인타워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얼마 거리 안 됩니다.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이제 하타마스가 있는데 하타마스도 마찬가지로 한인 식당들이 많아요. 네, 여기 많이 있고 특히 배달 음식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몽키아라 지역은 아무래도 좀 언어적으로도 좀 고민이 되시고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그좀 한국식으로 사시고 싶으신 분들, 한국 음식을 드시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초반에 정착하실 때 쉽게 정착하시기 위해서 계시는 그런 지역이고요. 특히 몽키아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재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런 곳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위에 쭉 올라가면요. 저 대사파크라는 지역이 또 있어요. 네. 자, 대사파크가 네, 지도로 이렇게 보니까 네, 바로바로 안 나오는데요. 자, 검색을 해서 좀 볼게요. 자, 이쪽 지역인데 자, 대사파크 네. 네, 여기죠. 자, 대사파크라는 데가 있는데 대사파크는 약간 한국의 일산이나 이렇게 분당 이런 분위기로 보시면 돼요. 보시는 것처럼 딱 지도에도 보이시죠? 공원이 이제 크게 있고 그다음 호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자연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에 이렇게 지내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사파크에 또 많이 사십니다. 이쪽에 뭐 클럽하우스 이런 것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이제 조용하게 맥주 한잔 즐기시고 그런 부분도 많고요. 이 호수 인근에 여기 앞에 몰이 하나 있어요. 워터프런트라는 이제 몰이 있는데 이 앞에 여기 좀 밤에 보면 분위기 좋고 이런 바들이 있습니다. 바나 레스토랑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가볍게 식사를 하시거나 가족 간에 같이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지인들하고 맥주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좀 시간을 조용하게 시간 보내시는 분들도 많고 아무래도 공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 애완동물이 있으신 분들은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도 많고요. 또 이 공원 인근에 대해서는 운동하시는 그 서양 분들도 그렇고 운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로컬도 그렇고 뭐 한국 분들도 그렇고 조깅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공원 분위기 그런 데서 사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대사파크에서 많이 사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전부터 오랫동안 이렇게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던 지역이 이 안팡 지역이에요. 네, 안팡 지역인데 이 안팡은 되게 오래 전부터 한국 분들이 많이 사셨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몽키아로 조금 많이 이전을 하셨지만 여전히 한국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떡집도 있고 한국식 그런 식당들도 많이 있고요. 이 몽키아라 지역도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그 지역이에요. 근데 최근 추세는 약간 좀 다른 도시로 좀 많이 옮겨가신 추세고요. 자, 이 몽키아라 인근에서 조금 오면은 여기에 이제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네, 멀지 않아요. 멀지 않은 곳에 한국 대사관이 있고요. 자, 그래서 도심 KR 중심으로 해서는 이런 형태로 이런 식으로 그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뭐 KR 도심 같은 경우는 뭐 국제 도시 형태라 정말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그 문화와 다양한 음식, 그다음 다양한 형태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데요. 저도 이제 KR 도심에 살고 있고요. 정말로 맛있는 세계 각지에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음식들이 많아요. 한국도 물론 이제 해외 음식들이 많지만 약간 퓨전돼 갖고 고유의 그런 맛이 잘 안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쌀국수다 이런 경우도 한국식으로 많이 바뀌어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제 좀 쌀국수를 먹다 한국에서 먹어보니까 좀 맛이 좀 덜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좀 전통으로 만들어진 그런 음식들을 좀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도시를 좀 볼게요. 자, 여기 쿠알라룸푸르에서 이렇게 봤고요. 자, 쿠알라룸푸르에서 위로 쭉 올라가시면 쭉쭉 올라가셔야 돼요. 쭉쭉 올라가시면 바로 여기가 페낭입니다. 페낭은 보시는 것처럼 섬으로 된 곳과 그리고 사실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 인랜드 쪽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같이 지금 다 페낭인데요. 그래서 섬으로 된 곳하고 인랜드고 뭐 주로 이제 한인분들은 이 조지타운을 비롯한 이 섬 쪽 안쪽 여기에 많이 사세요. 이쪽에 콘도들 뭐 식령 콘도들도 그렇고 이런 거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페낭 지역에서 많이 살고 있고요. 많이 사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페낭으로 가신다 그러면은 페낭의 위치는 쿠알라룸푸르에서 이제 서북쪽 위에 있고 사실상 말레이시아에서도 태국 바로 밑에 이 경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낭에도 공항이 있기 때문에 차로 가면 사실 많이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페낭 가는 비행기로 갈아타시고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페낭도 마찬가지로 뭐 먹을 거 많은 맛있는 음식 많고 그다음에 조용하고 그런 데로 이제 유명하죠. 또 페낭에 계시면 사실 이런 길을 따라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태국이나 이런데 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오토바이 여행을 하시거나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자동차로 가시는 분도 있고 하면서 이 태국 쪽으로 여행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태국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 분들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랑카이입니다. 랑카이는 말레이시아의 휴양 섬이고요. 면세 지역이에요. 섬 전체가. 그래서 랑카이 같은 경우는 이제 휴가나 이럴 때 가는데 면세다 보니까 말레이시아는 사실은 이 주류세가 비싸요.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주류세가 비싸요. 한마디로 술이 비싼데 이런 랑카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저렴하게 이렇게 술을 즐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랑카이에 또 그래서 그런 이유로도 많이 가고 또 해변 뭐 섬 자체가 이뻐요. 이쁘고 이쁜 리조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족 휴양도 많이 가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가 도시예요. 아까 쿠알라룸푸르에서 조금만 내려가시면 그 전에 요건 하나 볼까요? 네, 여기가 이제 푸트라자야 지역.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쭉 내려가면 여기에 이제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이게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이에요. 여기가. 네,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여기고 여기서 쿠알라룸푸르 도심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차로 1시간 정도 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항 고속철도로는 한 28분에서 33분 이 정도 걸립니다. 자, 여기서 쭉 조금 더 내려가시면 이제 말라카가 있어요. 말라카는 한국의 경주 같은 도시고요. 옛날부터의 그 전통 그 문화를 갖추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도시 내부에 관통하는 그 강을 따라 유람선도 다니고요. 밤에는 정말 예술 같은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전통적인 그 뇨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레이시안과 이제 중국 사람이 결혼한 그런 쪽의 여자분들을 뇨냐라고 부르는데 이 뇨냐 분들이 만든 뇨냐 음식들이 되게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말라카 같은 경우는 도시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국 분들이 사시고 하는 그 도시는 아주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용하고 고요하고 그다음에 밤에 그 운치를 즐길 수 있는
여기는 그 강을 따라 있는 카페들이 되게 예술적이고 아름다워요. 그 약간 서양의 어떤 그 강변 도시에 가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말라카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시고요. 또 워낙에 관광 도시다 보니까 볼거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자, 그 다음에 핫한 또 한 곳 더 봐야죠. 자, 여기가 도시예요. 도심 KL입니다. 자, 항상 그 한국에서 요즘 많이 핫했던 것 같은데요. 조호바루입니다. 자, 조호바루가 바로 요 아래 지역에 있어요. 네. 자, 조호바루고요. 보시면 이제 조호바루 지역 있고요. 네. 이 조호바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아래가 싱가포르예요. 네, 싱가포르이고 이 싱가포르의 이 가운데 요 바다를 경계로 해서 나눠져, 그러니까 갈라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죠, 도시가 주. 네, 그래서 조호바루 쪽에 최근에 푸테리나 이런 쪽에 콘도를 많이 짓고 하면서 한국 분들이 많이 이쪽으로 또 이전을 하시더라고요.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바다를 끼고 있고 요트가 있고 그다음에 고층 콘도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 낭만적인 그런 영화 속에 나오는 낭만적인 삶을 이렇게 꿈꾸시는 분들, 그리고 가끔씩 요트도 타시면서 이렇게 좀 여가를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조호바루, 특히 푸테리아버 쪽 이런 쪽을 많이 찾고는 계세요. 찾고 계시는데 일단 네, 이런 조호바루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뭐 정보가 많을 테니까 찾아보시고 비교를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말레이시아의 전체 위치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기본적인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시고선 선택을 하셔야 나중에 실수하시는 경우가 안 생기고요. 특히 뭐 우스갯소리로 지금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우리의 학교는 쿠알라룸푸르인데 어떤 지리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집은 요트 타고 좋다. 그래서 조호바루를 선택을 한 거예요. 이거 도저히 통학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호바루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학교가 어느 곳이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거주하시는 곳도 거기에 맞게끔 한번 보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아까 몽키아라나 이런 것처럼 언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 또 한국식으로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 다음에 초기 정착을 조금 더 쉽게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몽키아라 이런 지역을 또 같이 검토하시면 좋고요. 무엇보다도 그냥 편리하게 생활하고 대중교통 잘 돼 있고 인프라 잘 돼 있고 뭐 밤에도 여러 가지 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곳을 선호하신다. 그럼 아무래도 이런 도심이 좋겠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부분들은 언제라도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